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당신은 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1초 만에 바로 말할 수 있는 꿈이 있으신가요? 바로 말할 수 있는 원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내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이뤄봐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번쩍 꿈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기회,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로버트 콜리어 저자의 꿈을 이뤄주는 책과 함께 할게요. 듣다 보면 꿈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약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소원 반지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 진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이죠. 알라딘이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의 영역, 즉 모든 실질적인 힘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시각화하고 현실로 가져오기만 하면 당신 것이 됩니다. 마음의 진이는 상황을 지배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 행복, 번영,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강렬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기 힘드신가요? 그럼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에 감염됐어요. 이 불만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감염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겠죠.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당신은 걱정과 고된 일에 지쳐있죠. 아무 성과도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지쳤습니다. 당신 안에는 항상 더 큰 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여유도, 휴식도, 게으름을 부릴 기회도 주지 않죠. 콜럼버스가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니발이 알프스를 횡단하게 하고, 에디슨을 기차 소년에서 세계의 발명 마법사로, 헨리 포드를 가난한 정비공에서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내 안에 이 무언가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의심이 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언가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며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당신의 내면 속의 진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망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아서 브리스반은 열망이라는 마부가 인생을 이끄는 사람은 행운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부는
세상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운전사입니다. 그가 운전기사라면 당신은 행운하죠.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까지, 일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뇌에서 작용하는 작은 악마로, 성취를 생각하면 피가 끓고 실패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집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젊었을 때는 이 악마를 운전사로 데리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한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열정이란 게 매우 나쁘고 희망이 없으며 계속 달려나가며 운전할 가치가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열망이라는 운전사와 함께 인생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던 10대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월이 흐르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던 시절을요. 하지만 계속해 나가는 힘은 열망의 의무이며, 열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서두르지도 않는다면 아무 결과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실망과 환멸을 경험하셨나요? 당신의 야망이 무뎌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장애물에는 돌아가거나 넘어서거나 뚫고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 중 10%만이 의식에 의존하고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잠재의식에 더 많이 의존하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구원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나 너무 멀리 가버린 인생은 없다는 것을요. 모든 불리한 상태는 단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둠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죠. 불을 켜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것은 즉시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나 빈곤은 단순히 필요한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급의 길을 찾으면 가난은 사라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건강의 부재일 뿐이죠. 만약 완벽한 건강 상태라면 병이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은 없어요. 그저 무언가를 습득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이 생각을 수천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열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 역시 평생 동안 열망하고 있었어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왜 내 재산과 지위, 명예는 아직도 부유한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열망을 하나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열망으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책임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갖길 바라며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바래요. 당신의 소망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려는 강력한 열망의 힘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나폴레옹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어떻게 그토록 자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병력을 실제 전투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그 이유는 포격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격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을 하나의 확실한 대상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태양광선을 하나의 작은 지점에 집중시키면 그 빛이 얼마나 빨리 열을 만들기 시작하는지 볼 수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이 필자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물어요. 하지만 집중력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때마다 집중하지 않나요? 야구 경기에 몰입하거나 흥미진진한 연극이나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주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는 것. 그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이에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이 꿀에 집중하듯 자연스레 그 일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이 실제하는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제안에 매우 잘 반응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잠재의식이 그 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집에 살고 많은 돈을 쓰고 요트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확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그 목표에 집중했어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행운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 뚜렷한 열망을 품지 않죠.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틀에 박힌 삶은 무덤과 깊이만 다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목표를 갖고 그 열망을 붙잡는다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루려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망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말이죠.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당신이 저른발이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허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몸은 11개월마다 완전히 자신을 재건해요. 지금부터 완벽한 라인을 따라 재건을 시작할 수 있죠. 부를 원하시나요? 성공에 관한 장에서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 선택한 사업이나 직업에서 빠르게 앞서 나갈 방법을 모두 펼쳐놓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요?
여기에 제시된 규칙을 지키면 인생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차분한 확신과 지속적인 평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과 우정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열망은 잠재의식에 각인돼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인간의 열망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것은 그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습니다. 당신의 열망은 시각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수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재의식에 완전하게 맡겨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만들고 고치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에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은 잠재의식에 맡겨도 됩니다. 우주적 마음이 길을 보여줄 것을 믿으세요. 모든 걸 그토록 풍부하게 제공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내일이나 내년 또는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죠. 천국은 하늘 위나 별이나 다음 세상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행복의 가능성은 항상 여기에 있으며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요. 신과 선은 동의어입니다. 신, 즉 선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찾아 그것을 생각에 각인시키면 기회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회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당신은 이미 받아들일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수용 상태로 유지하세요. 풍부하게 계속 받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기회의 법칙은 그 지속성과 이용 가능성을 통제해요. 하지만 무한한 마음은 모든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연기하세요. 건강하게 행동하고 번영하게 행동하며 행복하게 행동하세요. 모든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이 당신의 것임을 잠재의식에 확신시키세요. 건강, 번영, 행복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러면 어느 멋진 아침에 깨어나 당신이 건강하고 번영하며 행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기도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우주적 마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 지도자 버나드 몽고메리의 말을 빌리면 기도는 말하든 말하지 않든 영혼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적어도 진정한 열망을 담은 기도는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고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마음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잠재의식에 그려내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당신의 가장 진실한 열망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방해받지 않고 그 열망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나의 고요해진 내면과 우주적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으세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로 된 내 상태를 인식하세요.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지성과 연결된 하나로서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세요. 그런 다음 이 모든 무한한 능력을 확인하세요. 기도, 즉 진실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도로는 무엇이든 요청하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소한 소망이라도 그것을 갖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에 해당된다면 계속 바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세요. 당신은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심는 것만으로는 옥수수 씨앗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햇빛에 의해 따뜻해지고 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열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따뜻해져야 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세요. 아직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적어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등록되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신념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져올 겁니다. 일단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그 문제를 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내면의 힘은 어떤 좋은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힘이 있으며 그 힘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능을 가진 힘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지능을 우주적 마음이라고 부르든 섭리나 신 아니면 그저 자연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의 지배력을 인정해요. 모두가 이 힘이 선을 위한 것, 즉 성장을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태양광선이 태양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음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당신이 그 힘과 조화롭게 일한다면 태양광선이 지구의 열과 빛을 가져다주는 원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적 마음을 이용해 모든 힘과 지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매번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산수를 공부할 때 어땠나요? 공식을 배워도 문제들이 매번 술술 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학의 원리를 의심하지는 않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존재합니다. 힘은 존재해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공이었어요. 텅 빈 공간, 즉 무였습니다. 우주적인 마음은 어떻게 이 무형의 허공에서 행성들, 하늘,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 구축할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신의 운명, 행운, 행복을 생각하고 시각화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의 잡념이 그것들의 완성과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생각의 질이 곧 당신의 힘의 척도입니다. 명확하고 강력한 생각은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과업은 우주적 마음과의 연결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힘을 이해하는 것이죠. 당신이 얻는 모든 것보다 지혜를 얻으세요. 당신이 우주적 마음과 하나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라도 의식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져요. 성공, 건강, 행복이 오직 열망을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재의 번뜩임은 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강렬한 집중을 통해 잠재의식의 회로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됐고 거기서 영감이 나온 것이죠. 모든 천재성, 모든 발전은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 회로를 언제든지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잠시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단어가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작동하는 내면의 힘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외부 의식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평생 저장한 모든 지식과 집단적 기억의 저장고에서 어떤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해줘 라고 마음속으로 명령하면 내면의 의식은 그 일을 해줍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타야 해. 4시에는 꼭 일어나야지 라고 할 때 신기하게 딱 맞춰 일어난 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내면 의식이 알람식의 역할을 잘 해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담아둔 건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무엇을 당신은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관성 있는 다른 사실과 연결되면 그 잃어버린 아이디어가 더 큰 아이디어 속에 잘 맞춰져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들이 하는 일이죠. 톰슨의 말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나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고 내가 글을 쓸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자료가 스스로 소화되도록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잠재의식의 소화가 실제로 우리 내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이미 갖고 있죠.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 답을 찾아줘 라고 내면에 요구하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거나 속이내어 말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고용한 직원에게 말하듯이 당신의 무의식에도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면의 일꾼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그런 다음 그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때가 되면 그 문제를 결정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의식 속에 답이 번쩍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접촉하고 내면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로 마음을 채우세요. 둘째,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로 누울 수 있는 의자나 침대를 선택하세요. 셋째,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한 다음 내면의 사람에게 문제를 넘기고 이것은 너의 문제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모든 문제의 답도 알고 있지. 나를 위해 해결해 주겠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긴장을 푸세요. 가능하다면 잠을 자세요. 적어도 다른 생각이 당신의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은 졸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로 몽상에 빠져보세요. 알라딘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진의를 소환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 그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문제를 잊어버리세요. 깨어나면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잠들기 전 잠재의식 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무엇이든 내면의 사람인 마음속 진이가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시도에 잠재의식에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풀 때 수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과는 확실하죠. 강조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마음속 눈으로 시각화하세요. 가능한 모든 세부사항을 자세히 떠올리며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겪게 될 모든 과정을 자신이 겪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실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최대한 많은 기쁨과 만족을 얻으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선물에 감사하세요.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드세요. 내면의 사람이 당신의 소원을 방해 없이 이뤄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몇 분 동안 다시 즐거운 생각으로 그것을 떠올리세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을 알고 믿으세요. 세상과 누군가에게 악한 것, 해로운 것이 없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주적 마음 어딘가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거창하고 복잡한지,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주적 마음에는 항상 올바른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우주적 마음의 도움을 구하고 그 제안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시 이 방법대로 해보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제한의 법칙은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칙은 공급의 법칙뿐이죠.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주의 공급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주적 마음의 아이디어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요.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풍부하게 사용하세요. 분명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당신의 내면과 잠재의식은 이 창조에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를 삶이 줄 거예요. 그러니 높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상상하고 보고 믿으세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은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공급은 항상 요구의 뒤를 따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겪게 될 경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만 시각화하세요.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레 시각화되어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은 분명 우리가 만드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로버트 콜리어 저자의 꿈을 이뤄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꽤 오래된 고전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밥 프록터, 네빌 고다드 등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들에게 선명한 영감을 주었던 주옥 같은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계발의 거장으로 알려진 저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초긍정적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메신저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계발서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계속 읽으며 마음이 저절로 다져졌던 책입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흔히 그렇게 말하는 노력은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감을 받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며 나아가느냐가 진정한 노력이라 정의한다는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대해 이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